우유, 새, 그리고 스텔라. 2022년 5월. 12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 시원한 새벽 공기 냄새,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던 내 숨소리, 어두운 아파트 단지에 아무도 없던 불 꺼진 긴 복도, 삐걱대던 낡은 손수레 소리, 차에 가득 실린 무거운 우유 상자들, 그리고 내 우유 배달을 가끔 도와주던 스텔라의 웃음소리. 스텔라, 그녀는 당신의 애인이었는데 천주교 세례명이 스텔라였다. 성당을 다니진 않았다. 당신 아는 겨우 따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암 관련 의학에 불신이 컸던 나는 조사한 자료들을 엄마와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일단 1차 종양 제거 수술만 받고 그 후엔 자연치유 쪽으로 시도해보자고 방향이 정해졌다. 어차피 뭘 하든 도박이라면 자연을 믿자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고, 미혼인 내가 자연스레 일을 중도에 그만두고 엄마 옆에 붙어있게 되었다. 내가 다시 부모님과 동거를 하게 된 데에는 엄마의 수발 말고도 아버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아버지는 엄마가 병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괴롭혔다. 괴롭히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것은 아버지 본인만 모르고 온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엄마는 내게 막내가 장가를 안 가서 다행이라고, 내가 5년 전에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하는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엄마는 일을 멈춘 내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난 그게 싫었고 아버지가 미웠다. 결과적으로는 모두의 노력도 갈등도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다. 낮에는 주로 엄마와 시간을 보냈다.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갔다. 돈이 필요했다. 나는 평일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고, 주말에는 에버랜드에 가서 초상화를 그렸다. 그러는 중에 가끔은 스텔라가 일러스트 일거리를 따와서 내게도 나눠주었다. 스텔라는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회사에서 퇴근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우유 배달을 따라왔다. 그녀는 집집마다 걸린 주머니에 우유를 쏙 넣는 게 재밌다고 했다. 피곤하지도 않은지 쉼없이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치며 내 뒤를 따라다녔다. 가끔 지쳐서 비틀대며 우유 수레를 끌던 내게 스텔라는 이렇게 말했다. 귀여운 아기들이 이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생각해봐. 이 일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우유를 거의 다 돌렸을 때쯤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을 비추는 가로등 바로 아래 뭔가가 보였다. 처음엔 나무로 만들어진 새 모양 조각이나 박제인 줄 알았다. 비둘기보다 좀 작은 크기의 그것은 미동도 없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었다. 마치 누가 전시라도 해둔 것처럼 가로등 불빛 바로 아래에 똑바로 놓여 있었다. 그 묘한 모습에 그녀와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곳에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앞에까지 와서 보니 너무 정교해서 진짜 새 같았다. 그래도 잘 만들어진 박제일 거라고 생각한 순간 부리가 움직이며 꽥 이런 느낌의 굉음에 가까운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새벽에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스텔라와 나는 놀라서 펄쩍 뛰었다. 곧 스텔라가 새를 나뭇가지로 살짝 건드렸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새가 어딘가 아픈 것 같다고 집에 데려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맨손으로 새를 그냥 집어들며 말했다. 아싸, 새주 뺐다 새주. 으히히.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라고 했다.
길에서 새끼 고양이를 주우면 양줍, 새를 주우면 새줍이라고 했다. 난 그녀의 돌발 행동에 어이가 없었지만 우유고 뭐고 새에만 정신이 팔린 스텔라를 말릴 수는 없었다. 나 혼자 남은 우유를 모두 돌린 뒤 스텔라와 새를 차에 태우고 늘 가던 근처 편의점에 갔다. 평소에 혼자 배달을 마치면 그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간식을 먹었었는데 혼자 먹을 때보다는 셋이 앉아 뭘 먹으니 기분이 좋았다. 내가 뭔가를 먹는 동안 스텔라는 새 부리에 물을 계속 적셔주었다. 새는 스텔라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어깨 위나 머리 위에 새를 올려두었는데 그래도 새는 가만히 있었다. 난 그 모습이 웃겨서 픽픽 웃었는데 그런 날 보며 그녀는 말했다. 거봐 웃기지? 새 주운이 좋지. 스텔라의 집에 새를 데려와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어치라는 새였다. 그녀와 나는 새의 몸을 살펴봤는데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 아파트에 누군가가 새끼 어치를 새장에 가두어 기르다가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밤에 창밖으로 던진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추측이었다. 쌀 같은 것을 줘봤는데 먹지 않았다. 새는 곧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귀가 아플 정도의 큰 소리였다. 이 새를 버린 사람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마침 해가 떴고 우린 새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까지 가면서도 스텔라는 새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 이쁘면 뭐하니? 그렇게 크고 흉한 소리를 내니 주인에게 버림받은 거잖아. 이런 심한 말들을 하는데 그녀의 표정은 뭔가 신나 보였다. 공원 잔디밭에서 스텔라와 나는 새를 숲으로 날려보내려고 했는데 오랜 시간 새장에 있었던 탓인지 20m 정도 날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 등이나 가슴에 들러붙었다. 그런 새의 모습에 스텔라는 깔깔대며 즐거워했고 나도 그랬다. 동네 꼬마들이 우리를 부러운 듯 쳐다봤고 스텔라는 꼬마들에게 새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한참이 지나니 새는 요령이 생겼는지 꽤 멀리 날아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곧 숲속에 있던 까치들 대여섯 마리가 날아와 집단으로 우리 새를 공격했다. 새들도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새는 다시 우리에게 왔고 한참을 공원에 같이 앉아 있었다. 새는 겁에 질려 보였다. 우린 어느 건물 화단 속에 새를 숨겨두고 떠나기로 했다. 새는 그늘진 풀 속에 앉은 채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스텔라는 한참 동안 새가 숨은 곳을 들여다봤다. 그녀는 새에게 뭔가를 중얼중얼 말하고 있었다. 난 담배를 피우느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쳐다봤다. 그로부터 2년 후 엄마가 결국 돌아가셨다. 장례를 마치고 3개월 뒤 스텔라는 시한폭탄 같았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했고 몇 개월 뒤 나는 그녀를 떠났다. 그녀를 어치처럼 그늘 속에 놓아둔 채로 말이다. 그늘 속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무책임한 기도와 함께 그 뒤로는 매년 서로의 생일이나 명절 때 간단히 안부 메시지만 나눴다. 그렇게 9년이 지난 작년 가을 그녀는 어떤 까치의 공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죽기 며칠 전 그녀는 오랜만에 내게 네이버 쪽지를 보냈었다. 그녀가 9년 전 나와 마지막으로 갔었던 식당이 신갈역 근처 낙지요리 집이었는데 그걸 다시 먹고 싶다는 딱 한 문장이었다. 난 며칠이 지나서야 그 쪽지를 봤다. 난 처음엔 스텔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쪽지 답장과 카톡을 보냈지만 카톡 읽음 표시 일은 없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치가 숨어있던 화단 앞 스텔라처럼 한참을 서서 숲속을 응시하고 있다. 어두운 숲속 어딘가에 숨은 그 까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유 배달의 마지막 날이 요즘도 가끔 생각난다. 그날 나는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우유를 들고 어둡고 긴 복도를 혼자 걸어 해당 집 대문 앞에 섰다. 평소엔 새벽의 어두운 복도가 무서워서 후다닥 해치웠는데 그 순간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집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문고리에 걸려있는 우유 주머니에 마지막 우유를 넣었다.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어린이 우유 한 팩이었다. 우유를 넣으며 이걸 마시는 아이가 건강히 잘 자라기를 기도했다. 스텔라가 해준 말 때문이었다. 내 친구들이 봤다면 어울리지 않는 짓 하지 말라고 웃었을지도 모른다. 스텔라가 아니었다면 나 스스로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 기억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